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한 자유를 찾아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뭔가 예전 같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 저도 그런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대 이후의 삶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서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5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해보면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며 정말 효과적이라고 확신하게 된 방법들이에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을 긍정으로 물들이세요. 여러분, 마음가짐이야말로 정말 중요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세요. 과거에 그때 그렇게 할 걸,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해 앞으로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어쩌지,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하며 걱정만 하고 계시진 않나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걱정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대신 오늘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의 향,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 손자 손녀가 웃는 모습,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써보시길 강력히 추천해요. 거창한 건 아니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생각해보거나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며칠만 하다 보면 하루에도 정말 많은 감사할 일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후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하루인데도 훨씬 더 풍요롭게 느껴진다니까요. 두 번째,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건강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운동부터 시작해볼까요? 나이가 이런데 무슨 운동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 몇 분 하는 것, 계단 오를 때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서 올라가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다 운동이에요. 특히 걷기는 정말 좋아요. 몸에 무리도 안 되고 돈도 안 들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걸으면서 자연도 보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일석이조예요. 제가 아는 70대 할머님 한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한 바퀴 도시는데요. 그분 말씀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온종일 기분이 좋다고 하세요. 실제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니까 과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먹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한 식단이라고 해서 맛없는 음식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두부 같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면 돼요.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근육이 줄어들지 않도록 계란, 생선, 두부, 콩 같은 음식들을 꼭 챙겨 드시고요. 물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에 물 6컵에서 8컵 정도는 드셔야 해요. 그리고 정기검진은 꼭 받으세요. 아프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훨씬 쉽고 효과적이거든요. 귀찮다고 돈 든다고 미루지 마시고 1년에 한두 번은 꼭 받으세요. 세 번째, 사람과의 만남이 보약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사회적 관계가 정말 중요해져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보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가 쉽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기회는 많아요.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요가 교실, 노래 교실, 댄스 교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니까 금세 친해질 수 있어요.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환경정화 활동, 이런 봉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동시에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기존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오랜 친구들, 가족들과의 연락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요즘은 카카오톡도 있고 영상통화도 있고 예전보다 연락하기가 훨씬 쉬워졌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녀들과 통화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이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 우울해지기 쉬운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다 보면 마음도 한결 밝아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만나서 산책하고 점심 드시는데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진다고 하세요. 네 번째, 평생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굳는다는 말 믿지 마세요.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젊었을 때 바빠서 못했던 일들, 항상 해보고 싶었던 것들, 이제야말로 할 때가 됐어요.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 연주는 어떠세요? 손가락 운동도 되고 뇌 운동도 되고 무엇보다 성취감이 대단해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몇 달만 배우면 간단한 곡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돼요. 그림 그리기도 좋아요. 수채화, 유화, 서예, 뭐든 좋으니까 붓을 들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완성작을 보며 느끼는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잘 활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배우고 나면 정말 편리해요. 손자, 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외국어 공부도 추천해요. 영어회화 교실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헬로우도 어색해 하시던 분이 몇 달 후에는 간단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독서도 놓치지 마세요. 책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소설을 읽으며 상상력을 키우고 에세이를 읽으며 공감하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새로운 관점을 얻고 도서관에 가보시면 또래분들을 위한 대활자 도서들도 많이 있어요. 눈이 좀 침침하시다면 그런 책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요즘은 오디오북도 있으니까 들으면서 책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 나만의 의미 있는 일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이제 그것들을 나누며 새로운 보람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랜 경험을 살려서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거나 제가 아는 한 분은 30년간 요리사로 일하셨는데 은퇴 후에 복지관에서 요리 강습을 해주고 계세요. 내가 가진 기술로 다른 분들이 행복해 하시니까 나도 정말 기뻐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멘토 역할도 좋아요. 직장에서의 경험, 자녀 교육 경험, 인생의 풍파를 헤쳐온 경험,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멘토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컴퓨터가 어려우시다면 동네 복지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작은 창업도 생각해볼 만해요. 큰 사업이 아니라 자신의 특기를 살린 작은 일들 말이에요. 반찬 만들어 파는 일, 식물 기르는 일, 수공예품 만드는 일.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람과 성취감을 위해서 해보는 거죠. 여러분, 60대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긍정적인 마음가짐,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끊임없는 학습, 의미 있는 일 찾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산책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평소 관심 있었던 취미 클래스를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생활을 선물해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